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 제목이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였는데요. 지금까지는 분자 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단원이 2단원과 3단원인데요. 오늘 배울 2단원에서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 배울 거고요. 그리고 3단원에는 상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물질의 상태와 그 상태의 분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상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두 번째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질의 상태와 분자 배열입니다. 자, 물질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예요. 자, 이건 초등학교 때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빨리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성질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되겠고요. 각각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경우에는요, 모양은 일정합니다. 얼음 같은 경우 고체, 물의 고체 상태죠. 일정하죠. 액체는 모양 일정하지 않습니다.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체도 마찬가지로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담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고체의 부피는 일정합니다. 액체도 마찬가지로 부피는 일정해요. 그런데 기체는 부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체의 경우에 성질은 단단합니다.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는 사방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확산, 분자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수를 뿌리게 되면 저 멀리서 그 향수를 맡을 수 있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유는 사방으로 기체가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크게 변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는요, 샤를 법칙이었죠. 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었습니다. 단, 압력은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되었었죠. 그 다음에 부피는 압력에 따라서도 크게 변하게 되는데요. 자, 이 법칙은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보일 법칙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수치도, 즉 정량적으로도 아셔야 되는데요.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가 된다? 네,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였겠죠. 단 여기서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네요. 자, 그럼 고체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얼음, 나무, 철, 구리 이것이 고체의 예시가 되겠고요. 액체의 예시, 물, 주스, 식초, 식용유 이것이 되겠습니다. 기체는 수소, 산소, 질소, 수증기가 기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5개념을 짚고 넘어갈 것인데요. 자, 이러한 장면은 아마 주전자에 물 끓일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김이고요. 이 부분이 수증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보면은요. 수증기가 눈에 보일까요? 라고 선생님이 물으면은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눈에 보입니다. 라는 대답을 많이 해요. 그럼 언제 수증기를 봤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요. 물을 끓일 때 거기 수증기 보이잖아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혹은 가습기를 틀 때 수증기 보입니다. 그 위에 있는 연기 같은 거요. 그거 수증기잖아요. 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5개념입니다.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주전자에 물 끓일 때 바라본 이것은 무엇인지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은요. 김이에요. 액체 상태입니다. 수증기는요. 기체 상태예요. 즉 물의 경우에 고체 상태는 얼음이고요. 그리고 액체 상태는 물이고요. 기체 상태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차가운 물을 떠놓고 가만히 냅둬요. 정말 차가운 물이어야 돼요. 아니면 얼음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얼음물을 떠놓게 되면은
표면에 물이 맺히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수증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나가던 수증기가 물컵 표면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바로 액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공기 중에도 수증기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나요? 네, 안 보여요.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뿌연 연기의 정체는 무엇이냐? 김인데 이것은 수증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확인이 되었죠. 자, 수증기가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이 바깥은요, 주전자 내부보다 비교적 차갑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는 100도 이상에서만 존재하는데 10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액체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은요, 수증기는 100도 이상의 기체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은요, 작은 물방울이고요, 눈에 보입니다. 액체 상태입니다. 여기서 5개념 잠깐 짚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상태와 분자 배열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분자의 개념은 5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 입자들이 고체, 액체, 기체에서는 각기 배열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모형으로 많이 나타내요. 고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액체의 경우에는 고체보다는 비교적 떨어져 있어요. 기체의 경우에는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분자 배열은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근데 액체는 고체보다 불규칙하고요. 그리고 기체는 매우 불규칙합니다. 분자 사이의 거리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체는 매우 가깝죠. 액체는 비교적 가깝습니다. 기체는 매우 멉니다. 자, 그 다음 압축을 시키게 되면 압축이 가능한지 여부도 볼 텐데요. 자, 압축. 고체의 경우에, 자, 요 고체. 압축 잘 안 되죠. 자, 액체의 경우에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압축이 잘 됩니다. 자, 이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주사기 안에 액체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기체를 넣은 겁니다. 액체는 거의 압축이 되지 않는 반면에 기체는 굉장히 압축이 잘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보일 법칙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일 법칙, 즉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인데요. 압력이 2배가 되면 온도가 똑같다는 전제하에서는 부피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이만큼 기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압축이 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 사이의 인력입니다. 자, 인력은 서로 끌어잡아 당기는 힘이에요. 유인하다 할 때 인자랑 역은 힘 역자입니다. 자, 분자 사이의 인력은요. 죄송해요. 분자 사이의 인력은요. 고체의 경우에는 매우 강합니다. 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액체의 경우에는 고체보다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기체는 거의 작용 안 해요. 서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력이 작용하지 않고요. 자, 분자 운동을 보겠습니다.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이고요. 액체는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기체는 정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플래시를 통해서 분자 배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커에 고체, 액체, 기체가 분자의 개수가 같게끔 들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지금 가스 기체의 움직임이죠. 활발하게 사방으로 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액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체의 경우 뚜껑을 열게 되면은 활발히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액체의 경우에는요, 기체보다는 덜 활발해요. 그치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부으면은 네, 액체가 흐르게 되겠죠.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고체는요,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이에요. 진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엎으게 되면요, 모양이 일정함을 유지하면서 엎어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태 변화와 분자 배열의 변화를 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상태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자, 그런데 이런 상태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상태의 변화는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했을 때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 변화하는 거죠. 고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요. 자, 상태의 변화의 원인은요, 온도입니다. 예를 들면 물을 가열하게 되면은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즉 액체에서 기체가 됩니다. 즉 온도가 높아졌더니 상태 변화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압력에 의해서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물이 얼게 되는데요.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은요, 물이 얼기도 합니다. 즉 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더라도요. 상온에서도 물이 얼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용기는요. 진공 펌프예요. 기압을 낮춰주는 그런 진공 펌프인데요. 자, 지금 물을 요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압력을 매우 낮게 기압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즉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펌프질에서 빼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요 위에 있는 물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순식간에 얼어버렸죠. 자, 기압이 낮아졌더니 물이 얼어버렸네요. 자,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상태 변화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상태 변화의 종류와 예시를 볼 텐데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고요. 얘네는 서로 각기 변화 가능합니다.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를 융해라고 하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를 응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승화,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액화라고 합니다. 자, 요 6단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됩니다. 기체가 되었다. 기체가 될 화자 쓴 거예요. 그래서 기화. 그 다음에 액화는 액체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고체에서 고 쓰면은 응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융은 녹다, 융. 그래가지고 융해, 풀다 해자 써가지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녹는 융해입니다. 승화는요, 두 개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고체가 기체도 승화고요, 기체가 고체도 승화입니다. 자, 상태 변화에 따른 변화를 볼 텐데요. 자, 물질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분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각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분자예요. 분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태 변화하면서 변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분자 배열만 변하는 것이에요. 자, 즉 보게 되면은 분자는 똑같죠. 분자는 똑같죠. 자, 분자가 똑같다라는 거는 고유한 성질은 변함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게 되겠네요. 분자 똑같잖아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성질은 상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자의 종류가 같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그 인형 똑같았죠? 얘네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있느냐만 달라졌잖아요. 자,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분자 배열 조금 전에 잠깐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자, 분자 배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열을 가할 때와 냉각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열을 가할 때, 즉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혹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표를 생각해 주시면 쉬운데요. 고체, 액체, 기체. 자, 오른쪽으로 가면
열을 가하는 경우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헷갈릴까봐. 조금 더 눈에 잘 들어도. 열을 가하는 경우. 자, 열을 가하는 경우 분자 배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열을 가하였을 때 분자 배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불규칙해집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는 냉각이겠죠. 자, 냉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거꾸로 읽어주시면 되죠. 규칙적으로 된다. 자, 분자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을 가하는 경우,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분자 운동 활발해진다. 읽어주시면 되죠. 냉각하는 경우 왼쪽으로 갑니다. 둔해집니다. 자, 그 다음 분자 사이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 있네요. 분자 사이의 거리는 열을 가하는 경우 오른쪽으로 갑니다. 매우 멀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냉각하는 경우 왼쪽으로 갑니다.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여기서 물은 예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은 표만 읽어주시면은 이 부분이 확인됨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분자 사이의 인력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열을 가하는 경우 오른쪽으로 가죠. 분자 사이의 인력은 매우 강함, 약함, 거의 작용 안 함, 약해지게 됩니다. 자, 냉각하는 경우에는요,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의 작용 안 함, 약함, 매우 강함,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분자 수는 변함이 없게 되겠죠. 자, 이 그림을 통해 보게 되면은요, 얘네가 고체의 경우엔 다 손을 잡고 있고요. 액체는 잡은 거 있고 잡지 않은 거 있습니다. 기체는 다 놔버린 경우예요. 그런데 이 개수는 전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수는 열을 가하는 경우, 냉각하는 경우,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변함 있다 없다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은요, 파란색은 냉각하는 경우, 빨간색은 가열하는 경우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일단 첫 번째, 물질의 성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네, 변하지 않는다. 왜? 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 배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변합니다. 자, 거기에 따른 특성들도 다 표로 그려져 있었던 거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부피와 질량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부피는 변하게 돼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어요. 대부분의 물질의 경우에는요, 고체와 액체의 기체 부피를 비교했을 때 기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고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물은요, 조금 순서가 달라요. 즉, 액체랑 고체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경험은 있을 거예요. 페트병에 물을 넣고 얼렸습니다. 즉 냉동실에 두었습니다. 페트병이 아마 얼으면서 빵빵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혹은 페트병 말고 유리병에 넣었을 경우에는요. 유리병이 깨지는 것도 확인이 되었을 거예요. 혹시나 경험이 없는 친구를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리병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고요. 뚜껑을 꽉 닫습니다. 유리병이 깨져도 안전하게 그냥 비닐봉지 안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립니다. 자, 산산조각이 났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는 거. 자, 이거 신기하게 얼었죠.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한다, 병이 깨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심화입니다. 알고 싶은 사람만 아시면 돼요. 일단 조금 전에 분자가, 즉 분자 배열이 고체가 되면은 따단따단해지잖아요. 그리고 인력은 고체가 될수록 강해지는 거는 물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손을 분자가 잡았다고 생각할 때 고체는 다 잡았다라고 하면은 액체는 반만 잡은 거예요. 한 손 내려놓은 거란 말이야. 기체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물의 경우에는요. 고체는 두 손 다 잡은 거고 액체는 하나 내려놓은 거 맞아요. 그런데
고체가 될 때, 즉 얼음이 될 때 손을 잡을 때요. 마치 강강수월래 하듯이 공간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다 잡은 거는 맞아요. 액체는 한 반만 잡았어요. 얘는 다 잡았어요. 그런데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중간에 빈 공간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 배열은 변하지만 분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 그림 다시 보게 되면은요. 분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고 당연히 변하지 않는다? 얘네의 전부의 질량은 당연히 변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실험인데요.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요. 비커에 양초를 넣고 양초를 전부 다 녹입니다. 자,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에서 비커에 눈금 표시를 해줄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제 얘를 굳게 했습니다. 자, 굳으면 액체가 고체가 되겠죠. 즉, 응고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눈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요. 부피는 작아졌습니다. 조금 전에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고체가 됐을 때, 즉 얼음이 되면 부피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양초의 경우에는 액체가 고체가 됐더니 부피가 감소하네요. 네, 여기서 물만 예외예요. 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물질은요.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부피는 줄어듭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양초. 그리고 질량도 측정을 했는데요. 질량은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실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상태 변화에 따른 물질의 성질 변화인데요. 자, 일단 결과적으로는 상태 변화를 하게 되면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안 변한다? 네, 당연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확인했죠. 자, 그럼 실험에서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성질을 아셔야 되는데요.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거는요.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푸른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염화 코발트 종이의 성질이에요. 자, 이것을 이용하여서 실험을 하는데요. 자, 일단 물의 색, 냄새, 촉감을 살펴보고 물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워보자. 자, 어떻게 될까요? 네,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을 비커에 넣고 가열한 후 비커 입구 주변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보자. 자, 여기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마찬가지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조금 전에 이 부분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넣었더니 붉은색으로 변했잖아. 자, 여기도 똑같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성질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성질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커 위에 시계 접시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여기 시계 접시를 올려놓았고요. 아래쪽에 액체가 몽골몽골 맺혔대요. 자, 여기에 다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었어요. 그랬더니 또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화하였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네, 맞아요.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상태 변화를 하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질은 어떻다? 네,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스스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